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자, 이제 드디어 이 소설의 결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 그림을 거쳐서 49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자, 여러분 다시 시간적 배경이 현재로 왔죠. 현재에서는요, 여러분 이인국이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조기를 보면서, 성조기 미국 국기죠.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했다. 여러분,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는 이인국이 뺏겼던 해중시계를 돌려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브라운이라는 미국인이죠, 여러분.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인국은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남이죠, 남이. 여러분, 아들 원식은 소련군 주둔 시기에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쪽에서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벽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 대동야승 등 한적이 빼곡히 차 있고, 한적이라는 건 한문으로 쓴 책을 의미합니다.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 여러 권으로 한 벌을 이루는 책을 의미합니다. 이 가지런히 쌓여 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에 때 묻은 백작이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인 대사관인 브라운의 집에 갔더니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함은 당시 문화재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많이 유출이 됐었구나 라는 걸 또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왜 이인국 박사의 얼굴도 화끈해졌을까요?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여러분, 본인도 굉장히 소중한 값진 문화재인 화병, 청자 화병을 지금 브라운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렸다라는 거겠죠. 그쵸?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청자 화병이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죠. 국외로 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본 일이 없는 그였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또 주인공 이인국의 못된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 유출을 막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자기는 이 비싼 거를 주려니까 아깝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적어봅시다. 문화재의 유출을 막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은 없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잇따른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여러분, 자신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브라운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미국인인 브라운에게 잘 보이려고 가져간 거죠. 그쵸? 브라운 씨의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교과서 5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자또 이즈아 캬토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이인국이 지금은요 영어를 또 잘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를 잘했죠.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를 받을 정도로 일본어를 생활처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소련군 주둔 시대에는 감방에 들어가서도 노어 공부를 했고 아들 원식에게도 노어 공부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 6.25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은 미국이 주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아르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요 개인 과외를 받고 있대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 같으니까 남한에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을 느꼈다. 일본 일제시 강점기에는 일본어, 소련군 주둔 시기에는 소련어, 러시아어, 6.25 전쟁 이후에는 영어를 공부했었으니까요.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보드카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 시원해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다. 여러분, 소련군 주둔 시대에는 소련인 스탠코프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요. 남한의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미국인 브라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한 잔을 할 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국무부라는 뜻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여러분, 이인국 박사는 지금 딸을 보려고 미국에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 부탁이 해결이 드디어 된 거죠. 미국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브라운에게 부탁한 일이 해결된 거죠.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수술 후에도 스탠코프가 이제
자기의 혹을 떼준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인국 박사에게 고맙다고 막 스바시보 하면서 악수를 했었잖아요. 그 모습이랑 겹쳐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여러분, 이인국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처세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자, 이인국의 처세술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순응해서 부와 권력을 따르면서 사는 거죠. 권력을 가진 세력에게 잘 보이면서 살아남는 게 바로 이인국의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인국은요,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자,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자, 51페이지요.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늘 좋은 땅이다 라는 거죠.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여러분, 다음 날에도 만난 약속을 잡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짙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씻겨갔다. 여러분, 역시나 인성 여전합니다. 지금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 여부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미국에 드디어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또 자신의 삶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희망에 차 있는 거죠.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시 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지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 사나웠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쵸?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나도 출세할 거야.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출세에 대한 이인국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그 사마귀 같은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닭사기, 독고마리의 함경도 방언이래요. 양키라고 다를까? 양키, 미국인을 납잡아 이라는 말이죠.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자, 여러분, 아주 이인국의 삶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쵸? 자, 일제강점기 때도 살았고요. 소련군 주둔 시대에도 잘 살았고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미국에 붙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즉,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자신은 그 상황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보다 더 심한 놈들도 있는데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자, 마지막 52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 담배죠.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틀듯이 복스에 가죽이죠.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여러분, 이인국이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이인국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택시를 타는 모습. 이제 마지막 소설 결말로 등장합니다. 자, 아이고.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지로 넘어가서 결말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말의 시기는요, 6.25 전쟁 이후 현재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남쪽이에요. 미국 대사관에 도착한 이인국은 평소에 신세를 지던 미국인 누구? 브라운에게 뭐를 선물로 줬죠?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라운 집에 가봤더니 그렇게 해서 받은 문화재가 겁나 많았던 거죠. 그쵸? 그와 친분을 쌓고 브라운의 도움으로 딸 나미를 만나러 미국행을 준비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인공 이인국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마무리가 돼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밑에 보세요. 결국 작가가 이 주인공 이인국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인국은요,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였고요. 소련군 주둔 시대에는요, 친소파였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친미파, 남한으로 내려가서 친미파가 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럼 옆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회주의자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의 죄책감,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고 어떻게든 잘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즉, 도덕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시대에 따라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거고요. 즉,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와 권력만 쫓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이렇게 살지 말자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엄청 길게 실려있는 껍빛단리 본문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아의 선생님이랑 같이 전문 읽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교과서 27페이지부터 쭉 함께 봤어요. 선생님이 영상을 좀 길게 올렸죠. 40분 넘는, 거의 50분이 다 되는 영상도 있었는데 잘 듣고 보면서 교과서와 학습지 필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00% 학교 등교하면 하나도 영상을 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이 불안감 부디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과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껍빛단리 전문 읽고 본문을 보면서 이인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비교하는 활동을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평점도 굉장히 높고요. 관객도 1000만, 1200만이 넘었던 아주 흥행한 영화인데, 이제 주인공으로 전지현 배우가 나왔던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정재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정재가 나오는데, 이정재가 이제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여기서 염석진은 처음에는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였어요. 그런데 한번 붙잡혀 갔다가 이제 일본 경찰들이랑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너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밀정 역할을 하면 지금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변절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암살에서 가장 장면 중에 하나라고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정재, 즉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재판장에 불려가서 판사와 그 보고 있는 사람들
를 대상으로 막 뻔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고 이 암살의 염석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던 소설 껍빛단리의 주인공 이인국은 어떤 면에서 닮은 것 같은지,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를 적어주시면 오늘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이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긴 지문 보느라 네, 더더욱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안녕.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4조상 밀정 혐의, 4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고인, 담배 끄세요. 담배까지 내려주잖아! 이 사람이! 담배까 새끼야! 피고, 곧 입어라!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